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이번 장마는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비가 내리면 정원의 꽃들이 비에 젖어서 제대로 피지 못하거나 일찍 시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와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름 정원의 모습과 함께 장미가 뜸한 여름에 피는 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소개에 앞서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 제 정원에 있는 식물의 대부분은 화분채 추운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에 내한성이 아주 뛰어난 것들이 많고 여름에 피는 꽃이라고 하더라도 개화기간이 한 달 이상으로 긴 것들이 많아서 장미정원이 아닌 곳에 심더라도 단독으로도 멋진 정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여름은 사람도 식물도 힘든 시기인데요. 장미는 사계성을 띠는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햇빛이 뜨겁고 온도가 높을 땐 꽃이 작고 예쁘지도 않지만 꽃봉오리를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여름 장미 정원은 꽃이 없어 적막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장미만 단독으로 키우는 것보다 더운 여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을 함께 키우면 보다 풍성한 정원을 만들 수 있어서 선호하는데요. 정원을 돌면서 어떤 꽃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만나는 식물들은 잎색이 예쁜 칼라디움이에요. 열대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키우는데 장마철 같이 습도와 온도가 높을 때에는 비를 맞지 않는 실외에 두면 열대 환경과 비슷해서 성장도 빠르고 건강해져서 이렇게 밖에 두고 있어요. 옆으로는 붉은빛이 예쁜 플록스가 보이고 뒤로는 봄에 큰 겹꽃을 피우는 미세스 에드워드 하딩이라는 라일락이 있어요. 라일락은 방그늘을 좋아해서 빛이 뜨거운 여름에는 잎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데요. 자세히 보면 가지 끝마다 꽃눈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 8월이면 라일락은 내년에 필 꽃눈을 만드는데 라일락 전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이렇게 꽃눈이 생긴 후에 가지를 자르면 다음에 꽃이 피지 않으니까 지금은 절대로 라일락 전정은 하시면 안 돼요. 셀릭스를 지나면 목수국이 있어요. 벌써 5년차가 된 나무인데 올해는 작아지라고 강하게 전정했더니 꽃이 더 커졌어요. 제 손보다 훨씬 큰 별 모양의 꽃인데요. 이렇게 큰 꽃 앞으로 앙증맞은 크기의 플룩스를 함께 배치했더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참고로 목수국은 해를 아주 좋아해서 볕이 잘 드는 자리에 두셔야 하고 내한성은 겨울에 화분을 방치해도 될 만큼 아주 강한 꽃이에요. 또 전정에 따라서 외목대로도 키울 수 있어서 좁은 정원 또는 높은 자리에서 꽃이 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외목대로 키우셔도 좋은 나무입니다. 목수국 옆에는 오렌지색의 겹 에키네시아가 있어요. 에키네시아는 도라지와 비슷한 모양의 구근 식물인데요. 흔히 보이는 국화 모양의 호꽃잎 에키네시아보다 색도 다양하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배수가 뛰어난 토양에 심어서 물관리만 잘하면 화분에서도 월동도 잘 되고 꽃이 가을까지 이어지는 꽃인데 대신에 호꽃에 비해서 겹 에키네시아는 초기 생육이 너무 약해서 초보자들이 구근에서부터 살려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비싸더라도 5월 이후에 잎이 풍성하게 자란 상태의 모종을 사서 키우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드려요. 에키네시아 옆으로는 여름을 대표하는 수국이 있어요. 수국은 봄 장미가 지는 6월부터 피기 시작하는데요. 꽃시장에서 판매하는 수국들은 개화기간이 짧고 월동이 안 되는 품종이 많은데 최근에는 개화기간이 길면서 여러 차례 피기도 하고 내한성도 뛰어난 품종들이 출시되면서 중부지방에서도 어렵지 않게 수국을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수국이 재미있는 것은 토양 상도에 따라서 분홍색, 파란색, 보라색 등으로 색이 변한다는 사실인데요. 장미정원에서는 파란색과 보라색 꽃이 잘 어울리지만
핑크색 수국은 좀 더 눈에 띄면서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호스타가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비비추가 호스타에 해당해요. 호스타는 여름이면 종 모양의 보라색 꽃을 피우는데요. 꽃이 아니더라도 잎색이 굉장히 다양해서 잎만으로도 관상하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식물이에요. 특히나 토양도 가리지 않고 직사광선보다 반그늘을 선호하기 때문에 해가 들지 않는 장소에 심으면 자체로도 정원을 예쁘게 해주지만 빈 장소에 잡초가 자라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만큼 내한성도 아주 뛰어난 식물입니다. 여름에 피는 꽃으로 제 정원에서 당연히 장미를 빼놓을 순 없겠죠. 이 장미는 연보라색의 겹꽃잎이 아름다운 시노브레도라는 장미인데요. 장미는 품종마다 연중 개화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키우고 있는 장미의 정확한 품종명을 알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좀 더 쉽게 사계절 피는 꽃을 확인하고 싶다면 6월부터 9월 사이에 올려진 제 유튜브 동영상이나 블로그 등에서 꽃이 핀 장미를 눈여겨보셔도 좋고, 가까운 장미공원에 방문해서 피어있는 꽃을 확인하면 대부분 연중 최소 3회 이상 꽃을 피는 사계 장미인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미 옆으로는 빨갛게 익기만을 기다리는 미니사과 알프스 오토메가 있고, 아래로는 호스타를 비롯해 바닥을 장식할 수 있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요. 특히 주목하면 좋을 식물은 바로 이 휴케라인데요. 최근 세계적인 가드닝 트렌드가 컬러 정원이에요. 휴케라나 호스타는 꽃이 없더라도 잎만으로도 정원에 다양한 컬러를 불어넣기 때문에 많은 가드너들에게 사랑받는 식물입니다. 또 휴케라는 5, 6월이면 흰색, 빨간색 등의 작은 꽃을 피우는데 장미만큼은 아니지만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고요. 배수가 뛰어난 토양을 선호하지만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대부분이 내한성이 강해서 웬만한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고개를 들고 앞으로 조금 걸어가면 살구 핑크색의 숀메이드 장미가 피어 있고요. 옆으로는 자색의 잎이 매력적인 자엽 안개나무 릴라가 있어요. 안개나무는 봄의 짧은 기간 동안만 꽃을 피우지만 이렇게 잎색이 독특한 품종을 선택하면 꽃이 없더라도 정원에 재미를 줄 수가 있고, 또 가을에는 단풍이 예뻐서 꽃과 잎, 단풍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두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화분으로 재배가 가능하고 외성이면서 나무의 원줄기에 열매가 달리는 기둥사과예요. 1년생 묘목을 데려와 3년을 꼬박 키워 올해 처음 열매를 맺었는데 9월이 숙기라고는 하지만 지금 먹어도 떨지 않고 사과 맛이 느껴져요. 과실수는 수가 많으면 관리가 어려운데 이렇게 한두 그루만 정원에 있으면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열매가 달린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서 꽃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과나무 아래에는 블루베리를 닮은 스노우베리가 있는데요. 식용 열매는 아니고 관상용인데 6월 초부터 9월까지 꽃이 피고 지면서 겨울까지 열매가 달려요. 열매는 자주색, 분홍색, 흰색 등이 있고 성장이 좋고 꽃도 잘 피고 토양도 가리지 않으면서 생각보다 열매가 예뻐서 요즘에 많이 예뻐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길게 뻗은 노란 줄기가 돋보이는 이 아이는 능소화예요. 그런데 주위에서 흔히 보이는 주황색 능소화가 아니고 다소 작은 크기의 노란 꽃이 피는 플라바라는 신품종입니다. 첫 해라서 꽃이 많지는 않은데 성장이 빨라서 스탠다드로 만들면서 키우는 중이에요. 하필 장마에 꽃이 피면서 피자마자 지는 바람에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 기대되는 여름꽃입니다. 다음은 진한 꿀 향기가 강렬한 부틀레아예요.
여름꽃이면서 라일락처럼 향기가 강해서 썸머 라일락이라고도 불리고, 보라색 계열이 많지만 최근에는 노란색, 흰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의 품종들이 나오고 있어요. 땅에 심으면 2m 이상으로 거대하게 성장하는 나무인데, 저는 높이 24cm 슬릿 화분에서 1m 내외로 키우는 중이에요. 향이 강한 부틀레아는 벌과 나비를 부르는 밀원 식물인데요. 실제로 벌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10위 관리만 잘하면 서리가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고 지고, 푸른 계열의 색과 원추형의 긴 꽃 모양이 장미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꽃입니다. 단 땅에서 키울 때에는 장미보다 거대해지기 때문에 최신 품종 중 외성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식재하거나 화분에 심어서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여름꽃은 다시 수국인데요. 수국 중에서 미국 수국이라고 불리는 아나벨 수국입니다. 아나벨 수국은 수국들 중 가장 관리가 편하면서 꽃이 오래가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데요. 방그늘에서도 좋지만 햇빛에도 강하고, 토양에 의해 꽃색이 변하지 않으면서 내한성도 매우 강하고 관리 방법 역시 쉽기 때문에 정원을 시작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여름꽃이에요. 흰색과 핑크색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흰색 꽃은 연두색으로 시작해 흰색, 연두색, 갈색 순으로 변하고, 갈변한 꽃은 자르지 않으면 겨울에도 모습을 유지해요. 핑크색 꽃은 연두색으로 시작해 핑크색으로 변했다가 퇴색되어 지저분한 녹색빛을 보이며 갈변하는데, 흰색 꽃을 피우는 품종은 꽃을 자르지 않고 키워도 예쁘지만, 핑크색 계열의 품종은 꽃의 색이 변했을 때 빠르게 전정하고 시비하면 늦여름에 다시 한번 새로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성장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식재 후 2년 정도면 만개하는 꽃을 볼 수 있으니 해가 닿는 자리에서 수국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내리면 의도치 않게 작품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물이 고인 토분으로 절묘하게 장미꽃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져가는 꽃을 물에 담그면 조금 더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원하게 뻗은 이 나무는 배롱나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배롱나무 꽃은 꽃이 100일을 피어있다고 해서 목백일홍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올해엔 하필 절묘하게 장마를 만나서 꽃이 피는 것과 동시에 시드는 바람에 예쁘게 만개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워요. 가을 단풍 또한 너무 아름다운 배롱나무는 내한성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내한성이 강한 신품종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흑적색 잎의 외성인 품종들도 있어서 정원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나라꽃으로 사랑받은 무궁화예요. 최근에는 색과 화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되고, 국내 곳곳에 무궁화 정원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여름 내내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지만 시든 꽃을 자를 필요 없이 꽃이 시들면 스스로 꽃을 떨어뜨리는 특징이 있어요. 나라꽃으로 불리지만 내한성은 다소 약한 편이기 때문에 작은 화분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겨울에 너무 춥지 않은 장소로 이동하는 등의 보온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플록스는 초여름부터 길면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피는 꽃인데요. 꽃 크기도 다양하고 색이 굉장히 다양해서 단일종으로 화려한 여름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미에는 푸른 계통의 플록스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컬러의 품종들도 저마다의 개성과 매력이 있고, 무엇보다 햇빛만 충족된다면 토양과 건조, 추위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초보 가드너들도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는 기특한 여름꽃입니다. 정원에 핀 여름꽃의 마지막은
절화로 사랑받는 푸른색의 베로니카예요. 키가 작고 내한성이 강하면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시로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해 장미와 함께 배치하면 너무나도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단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땅에 심는 경우에는 퍼지는 것을 고려해서 자리를 선정하는 것을 권장해요. 오늘은 여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